자, 또 계속해서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특이한 실로는 이러한 메쉬 구조로는 살짝 이렇게 뭔가 감싸줄 수 있고 조직이 안에 차 들어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볼륨 효과도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제일 큰 목적은 세포가 많이 차 들어옴으로써 하나의 어떤 막대기처럼 밴드처럼 역할을 하니까 우리가 올려놓은 조직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스포팅해주는 그러한 형태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고무줄처럼 안에는 실리콘, 밖에는 폴리에스터라는 이런 형태, 녹지 않는 재질을 이용해서 탄성을 줄 수도 있고요. 또 이거 참 흥미로운 실입니다. 캐번이라고 해서 단순하게 이런 스프링이 아니고 댄스한 스프링이죠. 이런 피치라는 공간이 없이 딱 눌러놓으면 우리가 튀어버리죠. 지금 그 실이 이런데 이건 뭐 조그만한데 수십 센치가 이렇게 이 정도로 이렇게 길이가 날 정도로 원래 오리지널은 아주 이렇게 댄스하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서 뭐 특정한 부위에 들어갔을 때 팝업 탁 튀면서 이게 오그멘테이션이 된다든지 팔자주름에도 이렇게 딱 올라간다든지 이런 실로서 활용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게다가 제가 말씀드렸죠. 안에 동공 구조는 세포가 차들어옴으로써 스카스틱이나 스카밴드가 된다. 하나의 조직과 조직을 연결해주는 새로운 인대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도 리가멘트라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주도, 가승인대라는 새로운 폴스 리가멘트가 될 수도 있고 여기는 주도 리가멘트, 여기는 폴스 리가멘트가 될 수도 있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이제 실 디자인의 혁신을 하나 갖고 온 실이고요. 그래서 안에 이렇게 보시면 조직 내 세포가 차들어옴으로써 이 부분이 이제 나중에 일종의 스카밴드, 눈에 안 보이는 흉터 밴드가 돼가지고 처진 조직을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집어넣음으로써 처지는 걸 막아주고 밑에서부터 여러 가지 이렇게 스포팅 해주고 이런 구조로 이제 이 캐번이라고 해서 이 캐번 실이라는 거를 먼저 우리가 활용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시술하고 요즘 이제 컨트로버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고주파입니다. 이 고주파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자, 이런 여러 가지 실을 쓰고 왜 고주파를 쓰느냐? 실은 우리 하이드롤라이시스라고 해서 대부분 가스분해 돼가지고 몸에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고주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고주파를 넣으면 고주파가 뭐 90도 100도까지 올라가서 실을 녹인다, 뭐 특히 가는 실은 더 잘 녹인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몸은 항상성이라는 게 있어서 호메오스타시스가 있어서 안에서 열이 대개 한 43도만 넘으면 참을 수가 없어요. 아니면 이미 벌써 표피, 피부는 익어버려서 화상을 입게 됩니다. 즉 화상을 입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떤 고주파라도 몸에 들어가서 50에서 60도에서 10초 이상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로 따지자면 우리가 실을 넣고 주위에 혈액이나 뭐 다른 가지 혈액 성분들이 묻어 있을 거예요. 여기에 고주파가 들어가서 전기적 에너지가 같이 결합이 된다면 이 부분에서 일렉트릭 서지라고 해서 전기적 신호가 확 전폭되면서 저항값에 의한 열이 확 전폭이 될 거예요. 열조차도. 그러면 이 타이트닝이 되는데 아주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실 중에 하나가 브레드 리프트를 하고는 실을 사용하면 안 된다 아니고 실을 꼭 사용해야 됩니다. 꼭 사용해서 실 주위에 있는 수분을 없애야 그래야 가수분해 되는 것도 좀 막아주면서 오랫동안 유지되고 또 피부도 타이트닝 되면서 이 서큘레이션이 좋아지면서 부종도 빨리 해결이 된다는 거죠. 자, 특수한 실을 이용한다면 우리가 팔뚝 처진 거, 특히 라이포석션하고 처진 거 있죠. 이것도 거의 다 해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고체화된 상태의 실입니다. HAC, 히알루론산 실입니다. 수분에 따라 아주 오랫동안 실이 유지될 수도 있고 거의 우리 인공지능 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HA 실 주위에는 염증 반응이 하나도 없어요. 이 말은 이 염증 반응이 없는 것을 활용한다면 그 덴탈 임플란트 이런 쪽에도 우리가 코팅을 해서 염증 반응 없는 임플란트도 만들 수 있고요. 인공 모발 이식 또 브레스트 임플란트도 코팅해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ALCL, 림포마 이런 것도 예방할 수 있는 기반 기술이 된다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이제 리프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시면 다양한 방향 쪽으로 이렇게 올리는 거죠. 뭐 실 몇 개 넣어가지고 한 방향으로 올려서 오랫동안 유지한다? 그거는 좀 어불성설이죠. 왜?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그러면서 이제 볼륨을 올려준다든지 처지는 걸 또 거꾸로 막아주는 이런 실들을 함께 사용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피부가 얇으면 뭐 빠져나올 수 있는 찬스가 많아지겠죠.
여기에 비해서 나이가 들면서 피부를 받치고 있는 이런 구조물들이 약해지면 또 안에 내용물들이 빠져나가죠. 그래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막아주기도 하고 이 약해진 부분을 보강해주기도 하고 하는 게 우리 실을 이용한 수술의 개념이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우리 강아지가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큰 기둥은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좀 굵은 실을 쓰고 나머지는 가는 실로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서스펜전 브릿지라고 해서 다양한 형태, 다양한 방향 쪽으로 이렇게 실을 올려주고 밑에서 우리가 트러싱, 좀 전에 보셨다시피 우리 트러스 교라고 그러잖아요. 받쳐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는 기둥이 되는 거죠. 피어링 받쳐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가는 실들을 빠져나오지 못하게 피부를 좀 타이트닝 시키면 좋다. 그래서 또 벡터도 뭐 한 4가지 벡터를 다양하게 안쪽, 바깥쪽, 위, 아래 이렇게 활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방법은 여러 레이어, 스마스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진피까지 다양한 레이어를 활용하고 지금 주름이 이렇게 있는 부분도 다양한 실을 넣고 안쪽에서 코팅을 하고 또 겉에도 스크류가 됐든 이런 실을 이용해서 리주버네이션 한다, 회춘을 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설명한 거 다시 일러스트레이션으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우리가 자울링이라고 해서 쳐진 부분에 다양한 방향과 깊은 레이어에서 생각보다 많은 실을 집어넣고 이제 이게 흡수성 실입니다. 그리고 이 중간 층에서는 피아나 이런 쪽에 캐번 실이나 아니면 캐번 실이 아닌 스크류 실을 넣어도 돼요. 이렇게 스포팅하고 표면만 우리가 가는 실로 스크류나 모노로 리주버네이션 시킨다는 게 기본적인 우리 실을 이용한 리프팅의 개념인데 이렇게 하면 사실 뭐 실도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다시피 수십 개, 많게는 100개 정도까지를 양측에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뭐 이게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냥 몇 개 뭐 아주 가는 그런 실을 쓰면서 그냥 얼굴만 부풀어 오르고 피부가 조금 좋아졌는데 만족하는 이런 시술하고는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실을 이용해서도 리프팅, 우리가 절개형 리프팅과 같은 그 정도의 결과까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눈 위아래 뭐 간단하게 시술을 했죠. 근데 전체적인 얼굴이 많이 좋아졌죠. 3주 지났는데. 근데 6개월 지나니까 앞에 앞광대 쪽 쭉 쳐져서 나이 들어 보이는 이런 느낌도 없어지고 이마 주름도 많이 좋아지고 게다가 1년이 지났는데 45도를 봤을 이마도 사실 많이 개선이 됐죠. 과연 다른 간단한 실을 이용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러한 멀티플한 실과 멀티플한 타겟과 레이어를 또 벡터를 4가지의 멀티를 이용한 시술을 했을 때만 이 정도의 좋은 결과가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